개인회생 하게 되면 내 자동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인데요. 차량을 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장현정입니다. 채무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개인회생 하게 되면 내 자동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인데요. 우선 내 차량의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온전히 내 소유인 경우에는 채무자분들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차량을 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자동차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차량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다만 소유한 차량은 재산으로 보아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중고차 시세는 청산가치에 산입이 돼요. 중고차 차량의 시세는 최근 가장 많이 쓰는 중고차 거래 사이트, 예를 들면 SK엔카나 KB차차차 등에서 연식과 주행거리가 비슷한 동종 차량의 가격으로 주장을 해서 청산가치에 산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채무자분이 소유하신 차량의 가격이 많이 비싼 경우, 예를 들어서 중고차 시세가 1억 원이라고 하면 1억 원이 청산가치에 산입이 되어서 개인회생 변제 금액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고차 시세가 1천만 원, 2천만 원이라고 하면 개인회생하면서 그 이상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차량의 가치가 그리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차량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담보가 잡혀있지 않다면 대부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차량의 근저당권, 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된 경우 할부로 구매해서 변제할 대금이 상당히 남아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할부금을 계속 납부해야지 차량 유지가 가능한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현실적으로 최저환급이 내외에서 할부금까지 납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럼 이렇게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차량은 무조건 포기를 해야 하나? 그건 아니에요. 채무자분께서 담보가 설정된 차량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보권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별채권이라고 해서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면서 별도로 채권자에게 담보원금이나 이자를 잘 납부하셔야 돼요. 만약 그렇게 납부를 하지 못하면 담보권이 있는 채권사에서 차량을 경매로 처분을 해서 차량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채무자분들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는데요. 이렇게 담보가 설정된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회생으로 법원에 납부해야 할 월 변제금 외에 매달 너무 많은 차량 담보 대출로 인한 원금 및 이자 변제금이 나간다거나 또는 차량을 렌트해서 사용해서 리스료가 많이 나간다면 과감하게 해당 차량을 정리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담보가 설정된 차량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업무상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업무상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담보가 설정된 차량을 처분한 후에 저렴한 중고차를 구매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으세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채무자분들께서 소유한 차량이 모든 대금이 완납된 차량이라면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차량의 시세만큼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만 지키면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차량을 할부로 구매해서 차량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할부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다면 채권사가 차량을 매각해서 처분을 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유지할 수가 없겠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유지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담보원금 및 이자를 잘 납부하면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장현정TV의 장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